자, 15기 학생 여러분, 오늘 2강 합시다. 2강. 자, 이번에 2강은 글에 담긴 정보 파악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내용 일치하고 똑같은데 지난번하고 문제가 약간은 다를 거야. 예를 들어서 12쪽의 1번 문제 볼게요. 윗글에 나타난 목적론에 대한 논의를 적절하게 진술한 것은, 그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단순하게 위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윗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를 파악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내용 일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이런 유형인데, 지난번에 1강에 나온 거랑 이번에 2강에 나오는 게 실제 수능하고 이런 데는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글의 내용을 명확히 판단만 하면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거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이쪽에 있는 그 2018학년도 수능 18번 문제를 먼저 보면, 맨 처음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나와서 왠지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여러 개 할 거잖아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 정도는 쉽게 머릿속에 익혀 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봐봐요. 이거는 지금 내용 파악이라기보다는 문제를 연습하는 것도 있는 거니까 맛보기니까. 자, 보세요. 선택지 1번에 갈릴레이가 나오고 볼로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 써놓고, 이번에는 갈릴레이하고 우드필드, 그 다음에 3번은 베이컨하고 우드필드, 4번은 스피노자 볼로틴, 마지막에는 스피노자하고 우드필드.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수능에서는 문제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보긴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이, 볼로틴, 우드필드, 베이컨, 스피노자, 이렇게 5명의 내용을 확인을 하고 옆에 있는 걸 비교를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1번 봐요. 갈릴레이와 볼로틴은 목적론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고 비판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윗글에 보면 갈릴레이는 두 번째 단락에 딱 한 군데만 나와요. 어디에 나오느냐 보세요.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 설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돼.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은 과학 설명이 안 된다. 근데 선택지 1번에 보면 근대 과학에 기초한 기계론적 모형이라 비판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틀린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봐요.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 설명이 아니라고 하는데 동의했다. 맞죠? 갈릴레이는 목적론적 설명은 과학적 설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 설명이 딱 맞다고. 그래서 요 갈릴레이 설명은 맞는 설명이고요, 요 갈릴레이 설명은 아니에요. 지웁시다. 그 다음에 계속 봐요. 베이컨 얘기 볼게요. 그 갈릴레이 밑에 보면 베이컨 얘기,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 베이컨 얘기는 이 전반적인 전부 다 해서 이게 다예요. 목적에 대한 탐구가 과학에 무익하다. 그럼 베이컨은 여기 3번밖에 없잖아요. 교류적 측면을 의존했다.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죠. 그 다음에 베이컨 얘기 계속 봐요. 스피노자는 목적론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왜곡한다고 비판한다. 스피노자 2개 나오잖아요. 4번은 뭐라고 나와요?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이해 확장하고 여기는 다른 얘기고. 5번, 사물에 의의가 있다. 아니죠? 답은 확인됐지만 다 확인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 단락에 볼게요. 이번에는 그 다음 여기는 쭉 넘어가고, 자, 여기. 이런 맥락에서 볼로틴은 근대 과학의 자연의 목적이 없음을 보이지도 못했고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근데 볼로틴은 여기 다르죠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자연의 이해를 확장한다. 자연에 대한 이해를 확장한다? 여기 아무리 봐도 이해 확장이 찾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드필드는 목적론의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지만 목적론적 설명이 과학적 설명은 아니다. 사물을 의인하였다. 아니지만 뭐 확인할 수 없다. 거짓이라 할 수도 없다. 뭐 이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3번에 교조적이라는 말도 없잖아요. 답은 자연스럽게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아직은 중학교
정도 텍스트, 지문 같은 거 익숙하니까 아직은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오는 용어 같은 경우 같은 얘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만약에 어렵게 느끼면 그거는 덜 익숙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런 어휘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 뿐이지 사실은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맙시다. 1번 됐고요. 자, 오른쪽 페이지 볼게요. LFI의 키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거 생각하면 돼요. 요새 여러 가지 진단 많이 하잖아요. 최근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키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간에 첫 단락은 읽어보면 좋지만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할 거고요. 읽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너무 모든 부분을 완벽히 이해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편하게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요. 괜찮아요. 큰 맥락에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키트를 활용해서 음성이 나오게 되면 없는 거구나, 양성이 나오는 이야기는 있는 거구나, 그 정도 이해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읽는 모든 텍스트 모든 부분을 속속들이 100% 이해를 해야 한다라고 부담을 느끼면 안 돼요. 되는 만큼만 이해하고 전반적인 맥락 파악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첫 단락은 읽으면 좋을 거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검사용 키트의 휴대성과 신속성의 정확성도 필요하다.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검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제 볼게요. 키트가 실효의 목표 성분이 들어있다 판정하면 양성입니다. 양성. 양성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도 뭐 여러 가지 코로나 같은 거 진단을 하는데 양성 판정이 나오면 몸에 기준치 이상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목표 성분이 들어있는 거. 그런데 자 보세요. 이제 실효의 목표 성분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러면 진양성. 실제로. 그 다음에 볼게요. 실효의 목표 성분이 없다면 위양성.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니까 위양성이란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왜 양성이 나와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하는 거지. 분명히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들어있다면서요. 근데 없다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검사 키트가 완벽할 수 없으니까 잘못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요. 만약에 어떤 키트가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이 나와야 좋은 거예요? 이게 더 많이 나오고 이거는 미미하게 나와야 좋은 키트가 될 거야.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반대로 키트가 실효의 목표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판정을 하면 음성이다. 반대로 음성은 없다. 그런데 또 계속 볼게요. 실제 목표 성분이 없다면 진음성. 실제로 없어요. 그 다음에 미음성. 이거는 사실은 있는 거. 그러니까 음성으로 판정이 나올 때도 이 경우가 많아야 좋은 거고 요거는 미미해야지. 사실은 얘는 둘 다 없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검사 키트가 좋다, 성능이 좋다, 판별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미하고 이게 미미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위양성이나 위음성을 배제할 수 있는 키트는 없다. 그러니까 얘를 줄이고 얘를 줄이는 방향으로 검사 키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키트 제작의 핵심적일 겁니다. 마지막 단락. 여러 번의 검사 결과를 통해 키트의 정확도를 구하는데 정확도란 올바른 검사 결과 얻을 확률이다.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는 아니다. 잘 보세요. 민감도는 실효의 목표 성분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 키트가 이를 양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그러면 보세요. 민감도라고 하는 건 이게 높아야 돼요. 그쵸? 그 다음 특이도는 실효의 목표 성분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키트가 이를 음성으로 판정한 비율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도예요. 보세요. 이게 민감도고 이게 특이도예요. 그쵸?
민감도와 특이도가 모두 높아야 돼. 아까 말했잖아. 이게 높고 이게 높아야 된다고. 정확도가 높은 키트가 이상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자, 밑에 볼게요. 여러 번의 검사를 실시하여 정확성을 측정하였을 때 검사 결과 뭐가 적을수록 그래 이게 많아야 민감도가 높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있잖아. 이게 미미해야만이 민감도가 높아요. 얘랑 반대니까. 그러니까는 나 또 계속 볼게요. B인 경우가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다. 이게 많을수록 특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밑에 보기에 A에는 이게 들어가면 좋고 B에는 아니. A에는 맞죠? A에는 이게 들어가면 좋고 B에는 이게 들어가면 좋은데 밑에 선택지를 볼게요. 이 위 양성이 들어가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어요. 3번. 위 양성. 근데 오른쪽에 보면 B는 위 음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가장 맞는 거는 이게 높은 게 민감도가 높은 거, 이게 높은 게 특이도가 높은 거. 아니면 이게 낮은 게 민감도가 높은 거, 이게 낮은 게 특이도가 높은 거. 그쵸? 근데 잘 보니까 지금 이쪽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위 양성이 없는 거는 안 맞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쪽을 봐야 돼요. 둘 중에 어떤 게 낮아야 좋은 검사 키트가 되겠느냐? 4번을 보세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위 음성이라고 되어 있지? 잘 봐요. 자, 요거. 위 음성은 이게 뭐예요? 음성인데 없다고 판단한 건데 사실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존재하는 게 위음성이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바이러스가 있는데 위음성이란 이야기는 내 몸에 바이러스가 있지만 난 없다라고 판별을 해준 게 위음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양성은 들어있는 거잖아? 내 몸에 분명히 있는데 얘가 양성으로 판별을 못 해줬다고. 그러니까 요게 최소가 되어도 민감도가 높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쪽으로만 보아도 되는데 지금 이 문제 약간 복잡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로 판단을 해줘야 돼요. 얘가 적으면 얘가 높아집니다. 민감도. 그래서 그럼 B를 보니까 진음성 이건 나와 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답은 얘가 적고 얘가 적어서 민감도가 높고 얘가 높아서 특이도가 높은 거. 답은 4번이 제일 적당합니다. 자, 헷갈리게 되면 나중에 우리 계약하고 물어보내고요. 아니면 여기를 잘 보세요. 힌트야, 힌트. 답은 그래서 4번 골라줄게요. 자, 넘어가서 교과서에서 길을 찾다, 길을 보다를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고흐에 대한 이야기고요. 왼쪽에 지문 연구 같은 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할 때 왼쪽 아니면 뒤에 있는 해설지에 있는 거를 다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를 간략하게 볼게요. 쭉쭉 보면 첫 단락이 세 번째 줄. 해바라기 모티프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여기. 흡족할 때만 빈센트란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신화하는데 어느 기여했다. 뭐가? 노래나 영화가. 봐요. 재능을 가진 성실한 화가가 아니었다면 관심을 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해명을 확고하게 없었더라면 유행시를 얻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반 부분은 이미 재능이 있고 더군다나 성실도 해요. 재능도 있고 성실해. 그러니까 일단 자격은 갖춘 거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이 전기 아니면 영화, 노래 이런 걸 많이 해서 더더욱 높게 되었다. 그게 기억과 니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존경을 받고 어느 정도의 지위를 누릴 수 있겠지만 니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있고 니은이 있어서 그쵸? 그래서 오른쪽의 문제를 보면요. 2번을 볼게요.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 2번. 기억이 인기를 끌게 된 전제. 그쵸?
그렇지. 간단한 자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근본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기억은 고흐가 현재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전제, 기본 요건, 자격이 되는 거고요. 니은 덕분에 더 커진 거. 그러니까 지금 문제 2번에 가장 좋은 거는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 제일 좋습니다. 자, 1번은 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확실히 틀렸느냐? 기억이 심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사실은 이 도움이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더 확실하게 틀린 거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라는 이렇게 표시합시다. 자, 2번이요. 맞죠? 3번. 인간적인 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이거를 인간적인 면이라고 보기에는 적합한 단어가 아니고 예술가적인 면이다. 그치? 둘 다 예술가적인 면이에요. 그쵸? 3번, 4번이요. 이 4번은 안 나와. 4번은 알 수 없어요. 자, 5번. 니은에서 기억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설마 전기를 쓸 때 이걸 다루지 않았을까? 다뤘죠? 그러니까 이미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반고 신비하게 여기게 되었다. 답은 2번이 제일 좋습니다. 1번은요 간단하니까 5번 골라주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서 3번 볼게요. 보기는 위글을 쓴 글이다. A 이 중에 위글에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단순한 내용일치에 가까운 거야. 자, 보면요. 보세요. A 1번. 자, 여기요. 해바라기를 분리하고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해바라기는 금방 진단 말이에요. 자, 여기를 봐요. 반구 전에 짧고 격정적인 삶처럼. 그래, 해바라기하고 연결지어 보는 거고요. 2번. 해바라기는 뛰어난 작품이기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서명이 되어 있다. 흡족하다. 여기 빈센트라고 써 있는 거. 아까 여기 읽었잖아. 흡족할 때 빈센트. 여기도 빈센트 이걸 알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보면요. 3번 됐고요. 4번 봐봐요.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지만 나태한 성격이라니. 아니야. 여기도 써 있잖아요. 성실한 게 바로 고흐입니다. 고흐. 그래서 답은 4번 골라주고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서 2강의 마지막 수능에서 수능의 빛을 찾다를 보고 이번 강의는 끝낼게요. 이거는 과학 지문인데 여러분들 과학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는 우리 첫 달부터 정리를 좀 할게요. 정리하면서 보면 훨씬 편합니다. 빛은 일종의 전자기파예요. 수소 원자핵들이 결합해서 헬륨 원자핵 간에 엄청난 에너지 파장이 잡고 감마선 빵 터진다. 어려우면 넘어가요. 물론 여러분들 과학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게 좋긴 하고 재밌기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 관계없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감마선은 무려 2만 년의 세월이 걸린다. 그 중에서도 감마선은 N을 잃어버리면서 파장이 긴 자외선과 가시광선 변한다. 그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빛은 오직 가시광선 뿐이다. 오직 가시광선 뿐이다. 1번에 3번. 사람의 눈이 모든 빛을 감지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사람은 가시광선만 봐요.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얘기예요. 사물에 부딪혀 반사된 빛이 안구의 수정체를 통과할 때 거꾸로 뒤집혀서 망막에 상이 맺힌다. 자, 망막에는 간상세포가 있고 원추세포가 있어요. 망이 맺히는 부위를 중심와라고 부른대요. 이 부분에 초점이 맺혀야만 선명한 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동자를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선생님 여기 읽었잖아요. 여기 읽었잖아요. 1번에 4번. 눈동자가 움직이는 것은 선명한 상을 보기 위한 것이다. 맞죠? 3번, 4번은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맞는 겁니다. 그 다음 간상세포는 명암, 막대 모양이래요. 얘는 막대 모양. 그리고 명암을 구별. 그리고 예민하대요. 예민하고요. 어두운 밤에 사물이 흑백 TV로 보이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니까 명암을 구별하는 거야. 어두우면 빛이 없잖아. 어두운데 흑백 여러분들 보면 구분할 거예요. 흑백 사진을 보고서도 이게 팔인지 머리인지 눈인지 코인지 구별하죠. 그거는 모두 다 간상세포 덕분에. 반면 색을 감지하는 원추세포는 빛이 있는 곳에서만 작동한다. 얘는
색을 감지하고 빛이 있어야만 작동해요. 그럼 밤에는 작동하지 않겠죠? 빛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지금 이야기한 거는 이미 2번의 답은 나와요. 보세요. 1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3원에서 구별을 못하는구나. 기억이 관상세포. 이게 기억이고요. 이건 니은이에요. 얘는 색 구별이 돼요. 얘는 안 돼요. 답은 그래서 1번입니다. 2번의 답은 1번이에요. 이거 확인한 거야. 나머지 이따가 마저 확인하게 합시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 정면으로 별이 보이지 않는다. 망막의 중심에 별의 상이 맺히더라도 관상세포가 거의 없다. 그럼 관상세포는 망막의 중심에 거의 없어요. 그럼 어디 있느냐? 주변부에 있더라. 바깥쪽에 많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관상세포는 망막의 중심은 바깥쪽에 많으므로 희미한 물체를 보기 위해서 약간 옆으로 돌려서 바깥쪽에 맺히도록 하면 훨씬 잘 볼 수 있다. 이거 지금 읽은 거 여기 읽었잖아요. 여기 이게 문제 3번이랑 관계 있습니다. 이따가 다시 표시하고 잘 볼게요. 다시 봐요. 우리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들어가거나 어두운 곳 밝은 나갈 때 두 세포가 인물을 교대한다. 인물을 교대할 거예요. 시간이 걸린다.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들어갈 때 20분, 1시간 정도의 적응이 필요하다. 이를 암수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가 얘들이 작동하게 되는 것, 이렇게 교대할 때를 암수능이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이렇게도 있겠죠? 요거를 명수능이라고 해. 밑에 나옵니다. 암수능의 적응 시간이 길어지면 제트기 중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처할 수 있다. 그래서 붉은색 고글을 착용한다. 왜냐? 붉은색은 다른 빛보다 관상세포 이런 과정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붉은색은 어찌 보면 얘를 도와주는 거라고 하는 거지. 반대로 어두운 거 밝은 나갈 매우 짧다. 이를 명수능이라고 한다. 잠깐의 눈부심만 한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문제 3번과 관계 있는 거는 요겁니다. 암수능 관계를 이야기해요. 1억 2천만 개의 관상세포. 얘는 1억 2천만. 그 다음에 원추세포는 700만. 훨씬 많죠? 관상세포가.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망막의 중심에 원추세 밀도가 높다. 그러니까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원추세 밀도가 더 조밀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훨씬 더 선명하게 아닌 동물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일부 영장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포유류는 색깔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른 영장류들은 판단이 되는데 그 밖에 포유류들은 그게 안 된대요. 원추세포에는 빨강, 초록, 파랑의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는 빛을 하니까 색을 감지하니까는 빨강, 파랑, 초록이 있대요. 3원색의 수용체는 모두 다르다. 올빼미는 색을 구별하는 원추세포가 없다. 3번을 흑백으로 본다. 올빼미는 못한다. 원숭이는 있다. 1번 맞죠? 모든 동물의 눈은 3원이 흑백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흑백으로 보이는 게 틀린 거죠. 왜냐? 근거는 지금 이야기한 거, 이 부분이 근거가 돼요. 다릅니다. 올빼미는 원추세포가 없고, 원숭이는 있고, 그리고 원숭이는 빨간색이 갈색으로 바뀐 세상을 보고, 원숭이는 빨간색이 없고, 사람은 다 있고, 대부분의 붉은색을 보지 못하고요. 근데 반면, 보세요. 꿀벌을 보던 몇몇 곤충들은 자외선을 볼 수가 있다. 1번에 2번. 여기. 어떤 동물? 꿀벌. 꿀벌 동물이에요? 동물이지. 식물하는 동물이잖아요. 크게 보면 어떤 동물은 보지 못한 빛을 보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1번에 5개 다 확인한 겁니다. 1, 2, 3, 4, 5의 근거를 다 여기다 표시를 해둬야 할 거예요. 2번 볼게요. 기억은 1번 아까 이야기했고요. 망막의 중심은 중심은 이게 있잖아. 바꿔주면 돼요. 3번. 대부분의 포유류에 잘 발달되어 있다. 이거는 몰라요. 이게 지금 선생님 나와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게 더, 그러니까 모든 거, 얘가 대부분의 포유류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는 맞다, 틀리다, 알 수 없다. 세 가지예요.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아니죠? 요거죠. 요거 관상세포.
5번에 매우 자외선에 민감하다. 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번도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야. 문제 3번이요. 이거 위에 보기를 잘 보고 판단해 주는 건데 1번은 알 수가 없어요. 1초 이상 노출되면 시력을 회복을 못할 정도로 손상된다. 알 수가 없고요. 2번 간상세포 애들은 망막의 중심 와인하고 주변에 있다. 주변에 있다. 여기 있다. 그래서 주변을 활용해야 한다. 이거의 근거는 어디 있냐? 여기 요거를 가지고 풀면 돼요. 주변 시력을 가지고 풀어주면 봐주면 된다. 그 다음에 3번은 아니죠. 낮 시간대는 아닙니다. 주변 시력은 밤에만. 낮이 틀렸고요. 여기는 원치 소변 과정을 도와주는 고글. 아니지. 고글을